안녕하세요 파이님들, 초코서당에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만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초코명리. 제가 얼마 전에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이재인 선생님이 쓰신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읽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책 서두에 보면요, 작가님께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보는데 어떤 분의 사주가 보니까 일지가 용신이었다는 거예요. 일지가 용신이면 보통 우리들은 어떤 해석을 하죠? 일지가 배우자 공이기도 하고 직업 공이기도 하고 건강을 의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인 작가님은 일지가 배우자인 사주다 보니까 틀림없이 헌신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사주다라고 통변을 하셨나봐요. 일지가 용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자를 더욱 잘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이를 받은 내담자가 사실 이혼을 해서 지금은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재인 작가님이 왜 내가 공부한 대로 사주를 풀었는데 맞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다가 결국은 사주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사주는 없다, 사주는 미신이다, 사주는 환상이다 라는 주제의 책을 쓰시게 됐다고 합니다. 명리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구멍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주를 세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만세력 같은 경우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역사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상담가이기도 하고요,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일지가 용신인 사주가 있으면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배우자에게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배우자 복이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은 걸까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 사주입니다. 저는 목이 강한, 그리고 화가 강한 병호일주인데요. 목하고 화가 강하기 때문에 목하고 화가 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화 비겁은 저에게 기신이 되고요, 인성은 저에게 구신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의 일지, 저의 배우자 궁이 기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걸까요? 지금 보시는 건 제 아내의 사주입니다. 제 아내는 금하고 토가 강하죠. 금 비겁은 기신이 되고요, 토 인성은 구신이 됩니다. 제 아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8년 무술년이었어요. 이때 대운에서도 기미, 토 대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요, 세운에서는 무술, 역시 토 세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구신이 가득하던 2018년이 저와 관계도 가장 안 좋았고 아내도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제 아내 사주 역시 일지, 즉 배우자 궁이 기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모두 일지가 기신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실 예전부터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가 겁재의 제왕이잖아요. 그리고 화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자 운이 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하는 게 좋고 2번 이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늘 따라 붙었던 일주이기도 합니다. 고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상담가들은 아마 저와 제 배우자 사주를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이혼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저에게는 용신에 해당하는 제 아내였습니다. 왜? 제가 화 비겁이 기신이고요, 목 인성이 구신이라고 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용신은 금재성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용신에 해당되는 금재성을 누가 가지고 있죠? 배우자인 제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신일주잖아요. 금이 정말 강한 사주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특수관계,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현재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배우자, 부부의 사주를 볼 때는 서로가 가진 기운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일지가 용신이면 보통 이게 일지가 배우자 궁이다 보니 많은 상담가들이 배우자 복이 많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배우자 덕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일지가 용의신이냐 또는 일지가 기구신이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일지에 속해 있는 그 오행 있잖아요. 오행과 관련된 건강적인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십성적인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육친적인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지가 배우자 공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관련된 복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지가 재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용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재성이 귀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 재성이 귀신이라고 해도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역시 일지가 용신이면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배우자가 내게 용의신인 기운이 많거나 또는 나와 합이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주를 육친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비견하고 겁재가 많으면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많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또는 식상이 많으면 자녀를 많이 낳을 거다. 또는 남자인 경우에 재성이 2개, 3개 돼버리면 우리는 재성혼잡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바람을 핀다. 또는 여자가 많다. 또는 이혼을 여러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폭력입니다. 물론 재성이 아예 없는 사람, 무재성인 경우에는 결혼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재성이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재성이라는 건 뭘까요?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성이 약하다? 또는 없다? 그러면 직장인 같은 경우 가끔 회식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재성이 없는 분들은 회식 같은 걸 하기 싫어합니다. 2차, 3차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사람들과의 어떤 이례적인 관계? 이런 걸 되게 낯설어합니다. 본인이 익숙해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다른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본인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재성인 경우에 딱히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1차적으로 무재성이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한다, 여자가 없다, 또는 재성이 많다 그러면 여자를 밝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명리학에 떠도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인성 사주를 보고 생각이 없다 또는 공부를 못한다 이런 해석도 좀 말이 안 되고요. 인성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흔히 마마보이라는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인성이 과다 하더라도 비겁도 강하면 이거는 역시 독립성이 강해요.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인다신강한 사주들 있잖아요. 인성도 강하고 비겁도 강한 사주, 이거를 인다신강이라고 하는데 인다신강한 경우에는 어머니와 일찍 헤어질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통은 어머니와 인연이 길다 또는 마마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인다신강한 경우에는 억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삶의 독자적인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잘 쓰게 하려면 차라리 일찍 독립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언제? 20살 넘어서 대학교를 갈 때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쓰든 이건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그 폭을 열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발목을 잡으면 명식의 주체적인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요, 약간 강박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 있냐면 무슨 말을 하든 직감에 의존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육친적인 해석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볼게요. 무식상인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말을 못할까요? 또는 교육자가 되거나 강사가 되거나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또는 무재성인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또는 사업을 하면 망할까요? 무관성인 사주는요? 회사를 못 다니는 걸까요? 또는 자기 절제력이 약한 걸까요? 무인성인 사주가 있을 겁니다. 무인성인 사주는 공부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가들이 이 사주는 식상이 없네? 그런데 지금 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태어난 시간이 잘못됐을 겁니다. 시주를 바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다고요? 태어난 시간이 잘못됐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 이런 해석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무직상이어도 교육자나 강사나 예술가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무재성이어도 사업가로 지내는 사람도 많고요. 무관성이어도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인성이어도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관성이 없지만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는 사주로 상담을 하면서 무식상인데 강사인 분들, 연기자인 분들 많이 만났고요. 무재성인데 큰 부를 일군 사업가, 그리고 무관성인데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무인성인데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교인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대운과 상관없이요. 이 사주를 보시면요, 신금일간인데 전체적으로 식상하고 재성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익명성을 위해서 시간을 가려놨는데요, 완벽하게 무인성인 사주예요. 지장간에도 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은요, 교사입니다. 이분이 왜 교사가 되셨을까요? 16대운에 보면 인성대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26대운도 역시 강하게 인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수 구신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요, 토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은 더욱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10대하고요 20대 대운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교대에 가시고 결국에는 지금 학교 교사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가 되셨습니다. 이분도 교육자세요. 똑같은 신금일간인데 역시 이 사주도 무인성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시대 방식으로 사주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분은 교수입니다 라고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요? 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교수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인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성이 용신인 사주예요. 근데 용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사주에 치우쳐져 있는 기운을 보완하고 사주의 조화와 균형을 더해주는 기운이잖아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기운입니다. 사람들은 용신이라고 하면 뭔가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각을 하는데 쓸 용자예요. 내가 써야 하는 기운입니다. 용신의 정의가 쓸 용, 내가 써야 하는 기운이라는 걸 다들 아시면서도 용신이 없는 사주를 정말 안 좋게 여기고요. 용신이 그래서 사주에 없으면 배린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신이 없는 사주는 배린사주가 아니에요. 용신이 없는 사주는요, 용신을 추구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용신을 제대로 추구하기만 한다면 크게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이분이 교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됐겠어요? 어렸을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뒷받침되진 않았는데 14대운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시고 해서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원을 갔다가 석사 박사까지 하셔가지고요, 관성대운이 들어올 때 쭉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되셨어요. 본인이 인성이라고 하는 용신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식상인데도 강사나 연기자가 많다, 무재성인데도 큰 부를 일군 사업가가 많다, 무관성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관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회사를 못 다닌다가 아니라 열심히 회사를 다니세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십시오. 왜? 무슨 얘기냐? 관성을 내 삶에 끌어와라라는 뜻입니다. 무관성인 분들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거나 루틴함 속에 자기를 밀어넣거나 남하고 약속을 하면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생활하셔야 돼요. 관성을 어떻게 해서 내 삶에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재성인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활동을 열심히 해야죠. 밖에 나가서 늘 돈을 버셔야 합니다. 왜? 재성이 없는데 재성이 용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겁이 강하고 인성도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강한 인성과 비겁의 기운을 재성으로 풀어내야죠. 그게 재활동입니다. 내가 한 존재의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재성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열심히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서너 달째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주 명리학으로 강의를 하고 상담도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도 제 보컬 선생님, 이 보컬 선생님은 식상이 좀 강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금수까지 강한 분이라 소리나 음악적으로 활동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셨대요. 그런데 연기학원 그 선생님은요, 무식상이세요. 식상이 없는데 연기를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죠, 제 사주를. 그래서 저는 원래 연기를 배우기 전에 메소드 연기만 생각을 했었고, 저는 즉흥 연기 같은 건 정말 잘합니다. 그 틀에 짜여져 있지 않은 감정과 대사만 주고 사람과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기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치는 연기 선생님은 식상이 없고요, 관성과 인성이 발달된 분이에요.
그래서 시스테마 연기를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연기를 할 때 틀에 짜가지고 접근하는 걸 강조하는 연기거든요. 재밌죠? 식상이 없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짜고 상상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틀을 짠 다음에 내가 어떤 대사를 내뱉기 전에 이 대사를 어떤 감정과 어떤 호흡과 어떤 상황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뱉을지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분이세요. 저는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한테 부족한 부분, 이걸 제가 알죠? 저는 식상이 과다하고 관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짜고 들어가는 연기를 배우는 게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정말 연기도 많이 늘고 재미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주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주는 저희 동네에 유명한 요가 선생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요가라고 하는 건 인성을 쓰는 직업인데 이렇게 무인성인 사주가 요가를 가르친다고? 조선시대 방식으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에이, 뭔 소리야. 이거 태어난 시간이 잘못된 사주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갑인일주인데요, 식상하고 재성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식상하고 재성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성을 추구할수록 삶이 행복해지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선생님이요, 곧 있으면 70세가 되십니다. 70세를 앞두고 계신 어르신이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선생님께 요가를 배우게 됐냐면요, 이 선생님이 동네에선 정말 유명하십니다. 그 요가에 진심으로 매진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년에 한 달 정도는 또 인도에 가 계시기도 하고,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요가를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 대학원에 요가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요, 대학원에 밀어넣은, 박사과정으로 밀어넣은 제자들만 70명이 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요가를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배운 걸로 강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또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세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국에는 인성이 없는데 인성을 쓴다고? 어떻게?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1993년 35세가 됐던 개유년에요,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때 보면은 관성과 인성이 들어옵니다. 이게 용신이 들어오는 때였는데 이때 정말 운이 좋게도 처음 요가라는 걸 배웁니다. 개유년에. 그 뒤로 현재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요, 30년 이상을 계속 요가를 배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석사도 하시고 박사까지 하셔가지고 요가를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는 인도의 그 철학적인 부분 모두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큰 스승님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조계종에 큰 스님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무인성인 분들이 꽤 계세요. 스님인데 인성이 없습니다. 말이 돼? 라고 하시겠죠. 인성이라는 건 깨달음의 힘이고요, 통찰의 힘이고요, 인내하는 힘이죠. 그런데 종교성이기도 하잖아요. 인성이 없는데 스님을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힘들지만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기운을 어떻게 끌어와서 활용하고 있을까, 항상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름길입니다. 사주명리학을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 사주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주의 단점만 보게 돼요. 뭐 나는 왜 상관이나 평관이나 편인이나 이런 흉신들만 가득하지? 그리고 내 사주는 왜 두세 개의 오행으로만 가득 치우쳐져 있지? 또는 오행은 다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오행은 깨져 있고 뭔가 신살 같은 것도 막 안 좋은 신살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주의 단점만 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사주 때문에 그동안 뭘 해도 안 되던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명리학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용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용신을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내 사주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사주 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세 번째 단계, 내 사주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시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낙마를 하시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사주를 탓하지 말자, 제발.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이걸 깨닫고요. 그걸 현실에서 끌어오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에 따라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주라고 해도 같은 운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지,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부모가 누구냐, 배우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본인의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그거는 본인 사주대로 사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사주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 진짜 큰 성취를 이루는 거는 본인 사주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 사주대로 살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정말 행복하고 큰 성취를 이룹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 요가 선생님의 사주처럼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평생에 걸쳐서 추구하면 정말 크게 성취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59 대운을 보내고 계시는데 곧 있으면 69 대운이 됩니다. 69 대운 때 임자,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분이 구루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구루, 영적 지도자, 수행자들의 수행자. 대운에서 인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분이 명성도 크게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재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수강생들을 과하게 받거나 그러지도 않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수강생들에게 충실하면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요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파이님들도,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많은 도반분들도 사주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기운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사주 명리학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끝내기 전에요, 짧게 광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주 명리학 그 클래스를 좀 듣고 싶어 하셔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패키지를 묶어서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설날 동안은 20% 할인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만든 시한은 2월 18일까지인데요. 2월 22일까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상 할인이 되는 패키지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VOD 강의인데요. 보통 VOD 강의를 듣다 보면 실시간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VOD 클래스를 듣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따로 Q&A 같은 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시켜드려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주 명리학 강의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님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